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의뢰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바로 12월 28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젠틀맨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라는 그런 특별한 의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젠틀한 흥신소의 1일 소장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방금 젠틀맨의 티저 영상, 티저 예고편을 보셨는데 어떻게 우리 날카로운 기자님들 단서를 좀 찾으셨나요? 작전은 완벽하게, 수사는 젠틀하게 처리한다는 이들의 정체 무척 궁금하시죠? 영화 젠틀맨은 성공률 100%의 흥신소 사장 지연수가 실종된 의뢰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사 행세를 하면서 뭐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쫓는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2022년 12월 유일무이한 범죄 오락 영화 젠틀맨의 주역분들을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주지훈 씨, 박성웅 씨, 최성은 씨, 그리고 김경원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진짜 젠틀맨들이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사를 젠틀하게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뒤에 마이크가 있어요. 네, 오늘 기자님들께서 오전부터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주지훈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틀맨에서 지연수 역을 맡은 주진입니다. 그 뒤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영화로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뵀었고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게 한 4년 만인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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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성웅 씨. 예, 젠틀맨에서 권도원 역할 맡은 배우 박성웅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드라마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동안.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뭐 형은 뭐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는 영화는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네, 또 박성웅 씨는 또 얼마 전에 또 영화로 인사를 드렸죠. 네, 맞습니다. 최성은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젠틀맨에서 검사 김화진 역할을 맡은 배우 최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원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영화 젠틀맨 감독을 맡은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만 했는데 정말 확실한 존재감을 선보여 주실 이분들이 과연 영화 젠틀맨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또 놀라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저도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김경원 감독님부터 조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젠틀맨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제목인데 제목부터 범상치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범죄 오락 액션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그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좀 빠르고 좀 즐거운 영화를 원래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관객들이 좀 더 프레시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극장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즐겁고 좀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통쾌하고 빠르고 그래서 관객들이 극장을 나갈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젠틀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어떤 점에 끌려서 젠틀맨을 선택하게 됐는지 주지훈 씨. 일단 이야기가 범죄 오락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범죄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명징하게 읽혀졌어요. 되게 그냥 뭐랄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쉽게 문맥으로 충분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감독님이 대본을 주실 때 어떤 이렇게 씬마다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한 음악들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뭐 실제로 쓸 수는 없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느낌을. 모드를 그래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거기 써 있는 음악들 이렇게 다 틀으면서 이렇게 대본을 봤더니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네네. 네. 아주 재밌었어요. 와, 박성웅 씨는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젠틀맨이라는 그 대본을 받았을 때 네.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젠틀맨은 곧 난데 왜 거절을 하셨어요? 예? 젠틀맨 제목 보자마자 이건 바로 박성웅 아닙니까? 아니 권도우는 이제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지훈 배우가 그 헌트 촬영장에서 네. 특별 출연하던 헌트 촬영장 제주도에서 시원하게 거절하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진짜 정식으로 한번 맞닥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지훈 배우의 설득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김경원 감독이랑 성원이를 만나서 너무 제가 더 득이 된 것 같습니다. 주지훈 배우의 설득으로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김경원 감독님과 최성은이라는 배우를 만나게 돼서 난 참 좋았다. 그렇죠. 여기 뭐 뻔하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최성은 씨. 저도 대본이 일단 재미있었고요. 근데 저는 지훈 선배님이랑 다르게 한 번 다 읽고 재미는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이 완벽하게 제가 정리가 딱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영화 속에서 지연수라는 역 캐릭터가 되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속이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저도 약간 되게 홀린 듯이 조금 이 영화의 사건들을 파악하는데 한 몇 번 읽고 나서 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일단 다른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다라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역할이 너무 좀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훨씬 더 멋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죠. 예. 지금 성훈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영화 젠틀맨 N차 각이네요. 예.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예. 그 어떤 이제 사건에 있어서 다른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분들의 이야기 속에 감독님을 만나서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경원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우리 배우분들이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완벽한 싱크로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네. 왜 이 세 분이어야만 했습니까? 우선 지연수라는 인물은 배우 자체가 좀 뭔가 뒤죽박죽인 상황에서도 좀 여유랑 위트를 좀 잃지 않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배우 자체가. 그랬는데 그랬을 때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주준 선배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 주준 배우님이 박성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야기 자체의 좀 크기를 훨씬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관객들도 관객들의 카타르시스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유일한 분이었다고 판단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성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 화진이라는 인물이 관객들이 조금 믿고 의지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길 바랬었는데 최성훈 배우 자체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좀 신뢰감을 항상 줄 수 있는 어떤 말투와 어떤 눈빛과 막 그런 목소리 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첫 미팅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인간 김화진의 모습을 그냥 목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지금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를 이렇게 그리니까 그 순간순간이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캐스팅이 완성됐을 때 어떠셨나요, 감독님? 일단 얼떨떨했고요. 네. 그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 엄청난 큰 영광이고 행운이었고 워낙 또 베테랑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어떤 뭐 디렉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도 없었고 다들 그냥 그 자체의 캐릭터로 와주셔서
저한테는 뭐 무한한 영광으로 작업을 했죠. 네. 이미 그 인물로 와 주셨다라고 김경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젠틀맨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서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한 것 같고요. 우수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준 씨, 이 정도면 사기캐 아닙니까? 쉬운 캐릭터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일단 연기력 그리고 말빨, 재치 이런 수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에 비해서 운이 좀 덜 따라줬던, 안 따라줬던 인물입니다. 운이 안 따랐으니까 저 파트가 좀 늘어났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렇죠. 예. 지현수 어떤 인물입니까? 현수는 일단 흥신소 사장인데 굉장히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게 아까 우리 예고편에서 나왔듯이 뭐 경찰들이 안 하는 일, 못 하는 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결해 준다. 예, 그렇게 좀 사회의 빈틈 또는 블루오션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노력. 지금도 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약간 사칭하는 사람 같은 아이고.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이 캐릭터를 조금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놔주지 못했는데 지현수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검사가 아닌데 검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화진 검사한테 들키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팀으로서 뭐 그 뒤에서 뒷공작은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낯설지 않게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관객분들한테 다가갈 수는 있지만 살짝 뭐랄까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가게끔? 느껴질 수 있게. 어떤 행세를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세를 하지만 또 의심이 가는 미스테리한. 그렇죠.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 저희 젠틀한 흥신소에서 단독 입수한 지현수의 스틸 공개합니다. 저 보십시오. 정말 미스테리하지 어떤 지금 느낌인지 읽을 수 없는 저런 표정. 예, 사실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저 강아지와의 케미가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 윙이라는 강아지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유일한 한 마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천재견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물 뭐 이렇게 아기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쉽지 힘들잖아요. 않죠. 근데 저 친구와의 장면들이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근데 저 친구 덕에 촬영이 막 일찍 끝났어요. 진짜. 예, 너무 윙 덕에. 예, 윙덕에. 저 친구는 뭐 저 친구가 선행을 하고 제가 뒤따라갈 때 그 천천히 가죠. 중간 정도로 가죠. 뛰어가죠. 다 해요 연기를. 예. 지금 저도 말하면서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예. 우와. 그래서 촬영 시간이 단축됐던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동물이니까 촬영에 여유 있게 잡죠. 일정표 자체를 여유 있게 잡았는데 저 친구 덕에 아주 빠른 귀가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 스틸도 거의 뭐 레전드 스틸이 나왔어요. 주지훈 씨의 표정과 윙의 어떤 그 자태라 그래야 될까요? 합성 같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번에 색다른 케미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윙만큼이나 또는 윙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게 우리 박성웅 씨와의 케미인데 사실 두 분은 카메라 밖에서도 엄청난 케미가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박성웅 배우께 좀 여쭤볼게요. 젠틀맨을 찍으면서 서로가 연기하는 스타일을 처음 아셨다고요? 근데 실제로 같이 촬영을 한 거는 딱 1회차 밖에 없었어요. 1회차밖에 없었는데 그냥 둘이서 마주 앉아서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신기했고 맨날 이제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뭐 특별 출연 아니면 제가 특별 출연 그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나름 재미있었고 그냥 또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진지하게 대등 관계이지만 또 카메라 밖에서는 또 서로 장난치는 절친 사이니까. 주지훈 씨의 평소 모습과 현수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똑같습니다.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형도 똑같아요. 이 역할이라. 빌런이고. 아 정말 두 분 말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두 분 되게 닮았어요 지금 스타일이. 예. 아 너무 좋네요. 자 다음으로 2022년 가장 매력적인 빌런을 예고한 권도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 주시죠. 자 귀족 검사 출신 언터처블 대형 로펌 재벌 권도훈 역의 박성웅 씨인데 와 명예욕과 로비력의 수치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분노 조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하는, 자기가 베풀어주면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쥐고 있는데, 저기 보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네. 그 처음에 되게 나이스하게 했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180도가 아니고 540도 바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또 막 이렇게 안 하고 생글생글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네네. 와.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다. 그 역할이 좀 겹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그렇다면 권도훈은 기존에 맡으셨던 그런 빌런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좀 가장 고급스러운 빌런. 아, 고급스러운 고품격 빌런. 예, 고품격, 그리고 좀 품이 있고, 그리고 좀 의상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네. 저희 보면 지금 패션 센스가 지금 또 능력치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점이 또 차별점이 되겠네요.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랑 의상 피팅하고 회의할 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영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감독님이랑 뭐 대표님이랑 그거는 좀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했는데 피팅했을 때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되게 제안을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고품격 빌런이란 이런 것이다를 권도훈을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우리 박성웅 배우십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젠틀한 흥신소에서 입수한 스틸 만나보시죠. 아, 저 스틸 뚫고 나오는 눈빛 좀 보세요. 품위 있는 행동과 매너 있는 말투 속에 또 다른 속내를 숨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고품격 빌런이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 스틸이 우리를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의상뿐만 아니라 이번엔 머플러, 액세서리까지 다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랬나요? 제가 뭐 불러 액세서리까지 그냥 하나 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주지훈 씨가 옆에서 봤을 때 박성웅 씨의 모습을 딱 보고 그냥 딱이다. 박성웅 씨가 권도훈의 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좀 대본을 보는데 권도훈이 대본에 이미. 박성웅으로 보였어요. 대본에서 노안이 왔나 이랬는데 그 정도로 박성웅 씨가 이 역할을 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뭐 표현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형이 그냥 거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으면 그렇죠. 갖고 있는 형의 그 아우라와 그게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젠틀하면서도 그리고 대형 로펌에 네. 또 법대 나오셨고. 법대 나오셨고 그렇네요. 정확하네요. 실제로 주지훈 배우가 제 그 실생활 사복 패션을 확 바꿔놨었어요. 아, 실제로요? 몇 년 전에 한 5년 됐나? 6년? 이거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만해. 뭘 찾아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프로포션이 제일 좋아요. 오, 팔도 너무 길고 다리도 그렇죠. 엄청 신체 길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최고다. 네. 생긴 것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흰색 스냅백에 흰색 에어포스에 흰색 바지에 흰색 반팔티 흰색 가방을 메고 어디 시사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게 아니다. 본인이 네, 형은 분명히 월급을 주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텐데 활용을 하셔라. 네. 해준 게 아닙니다. 본인 옷이죠. 네, 급하게 가느라고. 네. 아, 지금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 사진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모습과 함께 내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비교샷. 예, 우리 기자님들 조금 바쁘시겠지만 예, 네. 그걸 바꿔놓은 게 주지훈 씨다라고 또 말씀을.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패션 센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형은 그냥 이런 슬랙스에 위에 니트 하나, 니트 그냥 하나. 청바지에 반팔 하나, 정말 그러면 최고로 멋진 사람인데 비율 자체가 좋으니까. 네, 도대체 왜 스눕독이 되려고 하냐? 왜 갑자기 힙합을 하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 정말 좋네요. 오늘도 뭔가 지금 쫓기는 관계 두 분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젠틀맨에서 FM 검사죠. 김화진 역을 맡으신 최성은 배우의 능력치 만나봅니다. 와우. 자, 지금 보면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독종 검사였지만 현재는 좌천된 검사고요. 뭐 완벽주의, 뭐 정의로움 다 좋고요. 집요함의 능력치가 한도 초과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과연 김화진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화진이는 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타인의 인정이나 명예 이런 거보다는 어떤 영향력,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갖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속은 엄청 되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 자체도 좀 그 자신이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검사다 보니까 좀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저랑은 되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검사 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참고를 하려고요. 네. 지금 얼마나 또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첫 범죄 수사 장르에 도전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성은 씨?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검사분들의 다큐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분의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화진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크기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다르게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잘 표현이 됐을지는 저도 확신이 들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스틸, 화진의 스틸 만나보시죠. 아, 정말 찐 검사다운 카리스마가 스틸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쟁쟁한 선배분들 사이에서도 그 존재감을 엄청난 존재감을 발산하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성웅 배우가 움찔하게 만들었던 그런 현장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박성웅 배우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정말 대단한 괴물 신인이 탄생했구나. 맞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그 테니스장에서 이제 와서 뭘 취조하고 뭐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저한테 막 해도 그냥 쳐다보는 장면이었어요. 네? 뭐라 해? 내가 예 이렇게 대답을 할 나도 모르게 예 이렇게 할 뻔했어요 진짜. 그 카리스마에 예. 야 박성웅을 보고 저렇게 연기하는 분이 어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괴물 신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아, 세 분이 진짜 캐릭터 열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캐릭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결정적 단서를 잡기 위한 마지막 조사 비하인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 의뢰 토크입니다. 제가 이 젠틀맨 제작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추가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제작진 실화입니까? 최정예 제작진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승리호, 지옥, 더 테러 라이브의 변봉선 촬영 감독님,
그리고 한산 용해 출연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악인전 베테랑의 조화성 미술 감독님, 콜 독전 마스터의 달팔한 음악 감독님 등 그야말로 각 분야의 대표 제작진들이 함께 뭉쳐서 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차량 전복 장면의 비하인드가 무척 궁금한데 감독님, 저 장면 찍으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아무래도 그 자동차 장면은 그 외부랑 내부랑 나뉘어져 있는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찍었으면 됐지만 내부 장면 같은 경우에는 배우분이 직접 타서 연기를 또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미리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됐던 촬영이었고 이런 촬영일수록 우리 뭐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정말 긴밀하게 많이 논의를 하셨을 텐데 고난도의 장면이었는데 주준 씨 어떠셨나요? 촬영할 때? 일단 저기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듯이 차가 공중에서 실제로 돌아가는데 여러 번. 네. 네, 근데 그게 천천히 돌아가요.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네. 그러다 보니 안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연기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게 찰나의 빠르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네. 찰나의 순간이고, 근데 실제로는 느린데 저게 팬텀 맞죠? 네. 팬텀 카메라라고 엄청 슈퍼 고속 카메라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일반 고속 카메라 말고 정말 우리 무슨 광고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쓰이는. 우유방울 쫙 이렇게 정말 슬로우인.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려면 그 프레임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레임이 알아듣고 있는 거죠. 법대 나오신 예. 그래서 프레임을 계산해야 돼서 실제로 연기를 할 때는 지금 뭐 이게 사진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제가 성웅 형을 보고 경림 누나를 보고 기자분들을 본다 이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감정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하면서.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따르륵 하는데 감정이 지금 제가 뭐 스포일러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뭐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그래서 해보고 와서 모니터하고 그냥 감이에요 감. 그러니까 계속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레임을 계산하는 남자. 뭐 찰나의 희노애락. 저는 뭐 수포자라 뭐 계산까지는 제가 좀 말이 심했네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말 그 감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는. 근데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되게 이렇게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상황도 살펴야 되고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원래 계획은 뭐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가 감독님이 어떻게 찍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뭐 예를 들면 한 4-5번만 하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했는데 서로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굴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욕심이 더 좋은 장면을 완성시키죠. 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그 장면이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됐을지 극장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젠틀맨 속에서 테니스 장면을 연기하다가 발가락에 멍이 드셨대요. 그래서 나한테 젠틀맨은 발가락에 멍이다라는 명언도 남기셨는데 멍푸언. 좋은 예. 표현입니다. 네. 그 에피소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도 테니스 치는 장면을 하루 종일 이렇게 찍죠. 근데 예. 이제 신발이 다 새 거니까 안 맞았던 거예요. 안 맞았는데 테니스 할 때는 몰랐는데 촬영 다 끝나서 벗었더니 발톱이 시커멓게 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자라서 빠지는데 한 6개월? 꽤 걸리죠. 진짜. 네. 그래서 계속 다른 현장 가서 이걸 봐도 젠틀맨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그게 진짜 신부리고 아픈 상징이. 발가락. 예. 네. 그래서 인터뷰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와전돼서 발톱 젠틀맨은 멍이다. 발가락에 멍이다. 아니 이제 다른 현장 가서도 촬영 끝난 다음에 젠틀맨 촬영 끝난 다음에 다른 현장 가서도 뭐 의상 갈아입을 때 이것만 보면 젠틀맨이 생각나. 그렇죠. 아 근데 대단하네. 왜냐면 그게 느낌으로 분명히 올만도 한데 촬영에 몰입하면서 그 발톱이 그렇게 들렸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투혼을 발휘하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박성웅 씨.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 같이 하다 보니까. 매사에 진심인 박성웅 씨였고요. 자, 영화 젠틀맨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로케이션과 미장센입니다. 저희가 짧은 영상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는데요. 흥신소 멤버 아지트부터 권도훈의 고급 펜션 그리고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우리 김하진 검사의 검사실까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이런 공간 또한 관람 포인트인데 최성은 씨 권도훈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를 찾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인데 김하진 사무실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큐를 봤는데 다큐 속의 그 검사실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짜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배우한테 엄청 큰데 되게 확 그냥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작업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연기하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딱 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공간과 느낌이. 자, 조화성 미술 감독님께 우리 김경원 감독께서 이 영화가 정말 힙한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감독님? 힙한 영화라기보다는 네. 그 좀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게 힙하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좀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색을 써도 좀 빨간색보다는 그냥 일반 빨간색보다는 좀 더 어두운 느낌의 빨간색, 파란색보다는 일반 파란색보다는 좀 더 어두운 느낌의 파란색.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설명들을 조금 해드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좀 종합을 해보면서 결과물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모든 장소에 다 공을 들이셨겠지만 어떤 공간을 가장 애정하시는지 우리 감독님은? 무엇보다도 권도훈 그 펜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이 좀 나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의 표현이 조금 좀 다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공간보다. 그래서 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안 같았으면 좋겠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예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서로 오고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진의 공간 뭐 현수의 모텔 뭐 저 다 네. 맞아요. 하지만 권도훈의 고급 그 별장이 가장 공을 들이셨다 하셨는데 정말 박제된 동물들 그리고 열대우림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는데 박성웅 씨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정글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박제된 것들이 많죠. 실제 박제는 이제 아니고 표현은 실제 박제였어요. 실제 박제. 네네. 또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예. 조금 그렇네요. 촬영 중에는 몰랐는데 네. 인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무서웠거든요. 예, 리얼이었다고. 예. 아무튼 거기를 이제 그 사이를 가운데를 그 지나가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의 초반에 저희가 찍었죠. 딱 지나가면서 와 권도훈이 그냥 30% 완성된 느낌. 이미. 그거 하나로 그 장소 하나로. 그럼 나는 그냥 그것만 표현하면은 다 설명이 되겠구나. 이 장소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 지나가는데 와 노력 많이 하셨네 하고. 길 자체가 그 미장센 자체가 권도훈의 뭐 야심이라든지 그런 게 욕망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고 품격도 있고 품격도 있고 다 고품격 보여주는.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주지훈 씨는 의외로 여러 장소 중에 가장 주지훈 씨가 기억에 남는 장소로 포장마차를 꼽아주셨어요. 네. 네. 포장마차를 구현을 한 건데 그냥 거기서 장사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엄청 맛있었다면서요 어묵이? 네. 그리고 어묵이 이제 대본 설정상에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어묵 우리가 물에 불려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익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익혀 있는 건데 그거를 먹는데 엄청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지금 찐으로 네. 많이 드셨다면서요? 많이 먹었어요. 예. 그래서 후시했어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드시다가 네. 먹다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네. 그 부분을 후시했다라는 또 깨알 또 에피소드를 전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오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젠틀맨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데 사실 기자님들의 도움 없이는 완벽하게 젠틀맨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날카로운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지금부터 젠틀맨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어요. 잠시만요, 기자님.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의 이유민 기자입니다. 마이크 또 일어나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작 보고에 잘 들었고요. 네. 젠틀맨 영화를 관객분들이 봐야 하는 이유 한 가지씩 배우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젠틀맨을 봐야 하는 이유. 이 춥고 지금 겨울에 전 겨울에 이 회색빛 도시가 좀 우울하더라고요.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막 스모그 끼고 춥고. 근데 영화에서 젠틀맨을 보시면 정말 그냥 유쾌하게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제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유쾌한 기분으로 나 이 영화 어땠어? 이렇게 조잘조잘 재밌게 얘기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쾌함과 통쾌함, 짜릿함이 이 추위를 어느 정도 녹일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꼭 봐야 한다. 박성홍 씨. 저희가 이제 연말에 개봉하고 연시까지 이제 쭉 하니까 뭐랄까 요즘 그 영화 표값 때문에 그러실 텐데 저희는 그 표값을 충분히 하는 영화일 거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오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 함께하면 좋을 영화이기 때문이다. 네. 스타일리시하고. 좋습니다. 최성은 씨. 네, 진짜 남녀노소 다 재미있게 부담 없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오셔서 또 즐겁게 나가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눈과 귀를 좀 사로잡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감독님도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극장에 오는 일이 요즘에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좀 간만에 좀 설레이는 영화관 입장과 함께 좀 즐거운 마음으로 깔끔한 마음으로 나가서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범죄 오락 액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결론이 확실하고 또 짜릿하고 통쾌함이 있기 때문에 극장을 나오실 때 좀 더 기분 좋게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살짝 왼쪽에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센 김채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지훈 배우랑 최성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주지훈 배우님이 이번에 검사 행세 역할을 하면서 조금 미스터리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연기하려고 표현하신지 궁금하고요. 또 최성은 배우는 이번 작품의 좀 유일한 홍일점으로 보이시는데 홍일점으로서 이번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지 또 연기의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먼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그걸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씬에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 캐릭터가 지금 치고 있는 대사와 아까 마치 성웅이랑 저랑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통과제리처럼 조금 뭐랄까? 조금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 느끼실 때는 친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독님이 글을 잘 써주셨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입 밖으로 내는 대사와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 상황과 그리고 또 치는 대사와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어떤 연기자의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행동 목적을 한 신으로 보시면 아마 그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 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여졌는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건 좀 더 어쨌든 되게 명확하게 딱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이 판 안에서 이런 표정과 이런 말이 이렇게 달랐던 건 이랬기 때문이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영화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디테일까지 우리 주지훈 씨가 어떻게 섬세하게 연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중간에는 미스터리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네요. 좋습니다. 자, 최성은 씨. 일단 화진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지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크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화진이가 이제 두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과 계속 대적을 해야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체구도 작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분들과 같이 있을 때 작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저도 이제 촬영장 가기 전에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나 뭔가 계속 그렇게 좀 제 자신을 좀 더 크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영화상에서 스크린 안에 어떻게 담겼을지 저도 아직 그렇게 보질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팽팽함에 있어서 2인 구도도 있지만 이 3인 구도에 있어서 정말 누구 하나가 더 세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화진 검사도 굉장히 팽팽한 카리스마를 선보여 줄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9입니다. 저는 이제 박성우 씨한테 네. 질문 드리고 싶고요. 뭐 그동안 보여줬던 기존 캐릭터 때문에 고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고급스러운 빌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관객분들이 어떻게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나 아니면 조금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지 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빌런이나 악역들은 쭉 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권도우는 되게 이제 겉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이제 대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스하고 자기 조수한테도 다 존댓말을 쓰고, 하지만 시킬 건 다 시키고 나쁜 짓을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이러는 아유 그 운전 조심하시지 뭐 이런 얘기를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머릿속에 다 있는 빌런이에요. 즉흥적으로 뭘 한다거나 뭐 신세계 중구나 뭐 다른 영화에서의 그 악역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쭉 한 캐릭터였다면, 얘는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더 뒤집는 540도 뒤집는 권도원이어서 모든 소품들도 다 챙기고 하나하나 뭐 시계나 뭐 스카프나 뭐 팬츠는 이제 바지를 이 안에는 아니고요. 바지를 얘기한 건데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좀 감독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는데 품격이 있으면서도 더 뭐랄까 나이스한데 서늘한 거? 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는 다 잘해줘요. 명함도 이렇게 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주면서 이제 뒤에서는 머리로 다 미리 계산을 짜놓는 거죠. 그리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무는 그런 캐릭터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작들에서는 진짜 악역이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지능적인 악역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젠틀하지만 그 속은 더 무서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결을 표현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딱 봤었을 땐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젠틀해요. 아 진짜로 여기는 좀 뭐랄까 저렴하고 여기는 좀 그렇다고 저렴하다고까지 하십니까? 예. 막 나가는 이제 검사니까 제가 제일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한데 그 뒤에 이렇게 남이 없는 데가 있으면은 뭐 직접 린치도 가하고 시키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제 성에 안 차면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극악무도한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좋습니다. 이번은 굉장히 결이 다른 빌런인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왼쪽 그리고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젠틀맨이란 제목이 영화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반어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 각각의 캐릭터가 좀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들인데 이런 배우들에게 좀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요구나 주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느 배우가 그런 걸 가장 잘 따라주고 좀 변신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젠틀맨으로 일단 제목을 정한 이유.
우선 그 젠틀맨이라는 제목은 그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예의 바른 뭐 신사적인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좀 우리나라에서는 젠틀맨이라는 그 말 자체를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반어적인 느낌도 넣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 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도 좀 깔끔한 느낌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젠틀맨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베테랑 배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저렇게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장면에서의 어떤 뉘앙스와 어떤 느낌과 어떤 상황 설명 정도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다 텍스트로 이해를 좀 하시고 오셨고 그리고 체내화 시키셨고 그 상태에서 자기 스타일로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다듬거나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세 분의 배우님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우 참여해주신 다른 배우분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뭔가를 이렇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다행히 뭐 지연수 역할 주지훈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상생활이 조금 릴렉스가 되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훨씬 안신용을 좋아해가지고 현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지연수네 하는 느낌 이미 그런 느낌들이 다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권도원도 마찬가지였고 화진도 또 같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누가 더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미 그 인물이 되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아마 또 열의를 불태우셨을 거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떠한 요구나 주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연기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연상이 되는데요. 네. 생각이 예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자님들도 반갑고 또 이제 오픈하는 젠틀맨 4년 만에 오픈하는 영화라 되게 관객분들과 만나볼 생각에 아주 설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쾌하게 재밌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또 유쾌하게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홍 씨. 네, 일단 오늘 진짜 너무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12월 28일에 개봉하니까 연말연시 저희 영화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은 씨. 네,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진짜 재밌고 또 좋은 영화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원 감독님. 네, 오늘 추운 아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기분 좋게 영화 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네,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에 올려주시고요. 예, 무대 옆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 무대 정리하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괴물 신인이다 라고 우리 박성홍 씨도 인정한 최성은 씨 중앙에 조금만 한 발만 뒤로요. 한 발만 뒤로. 네, 좋습니다. 거기 쓰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검사로 분해서 이번에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최성은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백의 원피스가 정말 아름답죠? 최성원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젠틀맨이라고 부르고 싶은 박성홍 씨 모십니다. 네, 정말 주지훈 씨가 인정한 완벽한 비율. 네.
거기에 서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한류 스타 손인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에 참 잘 맞게 벨벳 자켓 정말 잘 어울리죠. 자, 제목이 젠틀맨이니까 젠틀맨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너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좋은데요. 약간 팔 한번 이렇게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박성웅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틀맨이 곧 나고 내가 젠틀맨이다. 주지훈 씨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의상에 달린 브로치가 시선을 강탈하는 마치 시상식을 연상케 하는 주지훈 씨. 정말 오랜만에 한 발만 뒤쪽으로 주지훈 씨.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기자님들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주지훈 씨 오른쪽부터. 네,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반신욕을 좋아해서 늘 여유가 있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좋아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젠틀맨 포즈 들어갑니다. 젠틀맨, 내가 젠틀맨이다. 좋아요. 시선은 살짝 앞쪽을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쪽에 오셔서 저쪽도 봐야 됩니다. 자, 좋아요. 같은 포즈. 좋아요. 이쪽 오른쪽을 살짝 보면서 좋아요. 완벽합니다. 자, 주지훈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박성웅 씨와 최성훈 씨 모실게요. 젠틀맨의 새 주역들입니다. 참 멋지죠, 세 분. 네. 성은 씨가 중앙에서 네. 주지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가까이 조금만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아직도 그 포즈를 놓지 못하고 또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박성웅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보시고 세 분 약간 팔짱을 끼는 좋습니다. 그렇게 멋진 젠틀맨. 네, 멋집니다. 김경원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네 분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 역시 주지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김경원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보고 먼저 화이팅을 외치고 저희가 또 판넬과 함께 찍어볼게요. 제가 젠틀맨을 외칠게요. 젠틀맨 화이팅! 네. 자, 판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촬영으로. 네. 작전은 완벽하게, 수사는 젠틀하게, 고품격 범죄오락 젠틀맨입니다. 주지훈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네, 모두가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도 잘 보일 수 있게. 자, 이번에는 감독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보일 수 있게. 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 들고 있는 글씨에 맞는 표정 좀 지어주시고요. 작전은 완벽하게, 수사는 젠틀하게. 네, 고품격 범죄오락 젠틀맨. 자, 이제 정중앙을 보시고 제가 젠틀맨을 외치면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유일무이한 범죄오락 영화 젠틀맨 화이팅! 네, 주지훈 씨 멋진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약간 하와이식 인사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자, 그리고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자, 젠틀맨 2022년 12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12월 28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통쾌하고 짜릿한 고품격 범죄 오락 영화 젠틀맨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추운 날 와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